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 시장은 다시 연고점을 새로 썼죠. 234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로 포지션 바꿨고 시장은 힘받았습니다. 특히나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강세 보였는데요. 6월에 경상수지가 8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장 이슈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내렸던 미국인 여행 금지 권고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나라별로 여행 권고를 하는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증시 항공 섹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다시 늘어나던 미국의 실직자 수가 지난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5만 건 감소한 11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119만 건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네, 국제금값이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 뛴 2069.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거래 연속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기록적인 상승 랠리로 온스당 2,100달러 고지에 한 발 더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미국 의회의 새 부양책 합의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11,000선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은 7일까지 이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힘받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다우존스지수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7,386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6%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3,349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 나스닥 지수 만나보시죠. 네, 전해드렸듯이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1,100선까지 올라섰는데요. 간밤에는 페이스북을 필두로 IT, 테크 쪽 이 기술주 중심의 이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깝게 뛰면서 58,000원대까지 올라갔고 SK하이닉스 오랜만에 빨간불이었습니다. 0.5%의 강보합권 81,000원대 다시 되찾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 역시나 어제도 힘 받았습니다. 3% 가깝게 뛰면서 32만 원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호재성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2% 넘게 뛰면서 80만 원대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최근 계속해서 횡보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 대거 나오면서 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LG화학이제 68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로 1% 넘는 낙폭 키웠고 카카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했기 때문에 어제 실적을 확인한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36만 4천 원대 그리고 어제 시장의 독보적인 종목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8% 가깝게 급등 흐름 나왔는데요. 이 자동차 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어제 14만 4,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시젠 사실상 어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 30만 원 선 고지를 뚫고 31만 원대까지 진입됐습니다. 시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 나타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나왔고 개인들도 어제 시젠 담았습니다. 12% 가깝게 급등하면서 31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대부분 강세였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젠을 제외하고는 시장 상황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 CJ ENM이 5% 가깝게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12만 2,2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CJ ENM 어제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1,4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4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 대부분 고합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대부분의 코인들이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가운데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까지는 파란불, 그리고 모네로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모네로 어제 같은 시간에는 10만 원대에서 거래됐는데 11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킴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과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시장 분석을 맡은 서울경제테레비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 증시 마감 상황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전해드렸듯이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11,0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IT 쪽에 강했습니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스닥이 드디어 11,000을 넘었죠. 네. 그리고 S&P랑 다우존스는 5일 동안 계속 상승하고 네. 이 나스닥이 근데 이렇게 올랐지만 요새 한 0.3%, 0.6%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상승이. 근데 지금 이 등락 비율을 보면 그렇게 네. 좀 시원찮아요, 네. 데이터가.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올라가나 내려갈 때 소관을 봐야 되잖아요. 그 힘이 얼만큼 세나 네. 힘이 얼만큼 강하나. 네. 그걸 보니까 지금 등락 비율이 좀 좋지가 않은데 내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되게 중요한 뉴스는 이 실업수당 신청이 네. 드디어 줄어들었어요. 네, 코로나 맞습니다. 때문에 맨날 올라왔지만 한 30만이 줄어들었다고 네, 나왔는데 근데 이 private 데이터가 있거든요. ADP payroll report. 이거는 네. 정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네. 이 회사가 페이롤을 많은 회사들한테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큼 고용이 되나 잘리나. 근데 네. 이 데이터는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expectation이 한 1.8 million 개인 잡이 생겨야 되는데
얘네들은 16만 7천밖에 안 생겼대요. 아, 그렇다면 뭐 정부에서 내놓는 수치랑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는 건 지금 트럼프 정부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이 데이터가 되게 지금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의심스럽습니다. 좀 데이터가. 아, 그러니까 간밤 좀 증시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본다면 뭐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있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힘을 받았지만 힘 자체는 강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 실업수당과 관련된 민간 기업에서 이 조사를 한 수치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이번 주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한다시피 항공사 25조 조달이 될까 안 될까 한 몇 달 전에 25조 조달이 정부에서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말이 정부에서 25조 조달을 또 해야겠다. 이 항공산업은 키워야겠다.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주식이 한 10% 올라갔죠. 네. 델타 또 다른 항공사들 한 3~4% 올라갔는데 네. 항공사 뉴스도 컸고 디즈니 있잖아요. 네. 이제 넷플릭스랑 경쟁하는 디즈니. 네. 그 subscriber 회원이 많이 올라가고 있대요. 네. 그것 때문에 왜냐면 디즈니는 last year 2019년보다 한 3조를 잃었어요. 네. 근데 그 actual랑 estimate랑 그 actual 넘버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시장이 디즈니가 한 8% 올랐는데 네. 진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디즈니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 네. 넷플릭스랑 이제 경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시장에서는 실적이 정말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괜찮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actual 그러니까 estimated 그 earnings per share이 저는 항상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earnings per share는 지금 회계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데 저는 매출을 봐요. 근데 디즈니 매출이 한 600억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뻔히 디즈니 파크를 요새는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스트리밍 비즈니스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은 앞을 바라보잖아요. 넷플릭스도 이렇게 잘 됐는데 디즈니 컨텐츠도 되게 많거든요. 네. 마블도 아시죠? 네, 그 네. 컨텐츠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네. 전망이 되게 좋다고 디즈니 스탁이 한 8%, 9%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종목들까지 짚고 왔는데 이번에는 정치적인 이슈들도 함께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들에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와, 지금은 아직도 이 경제 펀더멘트랑 이 주식 시장이랑 같이 안 가고 있죠.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항상 경제는 지금 위기로 가고 GDP도 내려가고 분기도 안 좋고 사람들은 다 잘리고 한 3천만 명이 실업자인데 지금 시장은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네. 나는 계속 올라갈 거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트럼프의 제일 친한 친구 아세요? 누구죠? 제롬 파워잖아요. 네. 트럼프랑 제롬 파워가 이 시장이 내려가게 하면 지금 끈질기게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마지막 카드는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이 내려가면 트럼프는 알아요. 재선거를 못 당하니까. 저도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뭐 회의를 할 때 다우존스 지수 분봉 차트를 갖다 놓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 이런 뉴스를 봤었거든요. 네.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정부 측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좀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증권 시장에 관심 있는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이게 지금 또 다른 버블인지 2000년도, 2008년도처럼 2020년 이제 사람들이 everything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네. 채권 마켓이나 모든 마켓이 지금 네. 버블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루머 아세요? 제롬 파워가 이제 집을 안 간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죠? 집을 안 가는 이유가 지금 FRB 빌딩에서 네. 인쇄하느라고 바쁜데 내가 어떻게 집을 가냐. 그래서 지금 맨날 먹고 자고 인쇄하고 먹고 자고 인쇄하고 뭐를 인쇄하냐? 돈을 계속 풀어야 되니까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돈 엄청 풀었잖아요. 네. 지금 한 7천조 가깝게 네. 되는데 지금 돈을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때 1,200불 나눠줬잖아요. 네, 네. 지금 또 나눠줘야 되나? 나눠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좀 디베이트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1,200불이 인정돼서 한 9월달, 10월달에 나눠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7월 30일 날 unemployment benefit, unemployment benefit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네. 실업자들한테 일주일마다 600불을 줬는데 네. 그게 이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늘려야 되나, 이거를 없애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것도 하고 대충 큰 뉴스들은 지금 자금 조달을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 경제를 회복시키냐. 지금 그게 메인 이슈였어요, 이번 주에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상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던
나왔던 이유도 모두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현재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좀 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외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시장이요? 이외의 시장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S&P 500 지수도 그냥 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엘리엇 파동 분석하거든요. 네, 엘리엇 네. 파동을 볼 때는 지금 고점을 치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2000년도, 2008년도 이 우산 쉐입 패턴이 지금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우산 쉐입 패턴이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이게 폭락하기 전에. 네. 지금 우리 2020년대, 2018년 시작해서 지금 2020이니까 한 지금 3년 이제 거치고 있을 거예요. 네. 3년 이제 끝나면 이게 큰 폭락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은 거품의 거품이다. 항상 영어로 이런 말 하죠. unsustainable. 네. 이거는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다. unsustainable. unsustainable. 네. 이거는 이 시장의 퍼너멘터랑 경제 퍼너멘터랑 시장의 거품이랑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없다. 네. 이거를 보시면 네. 내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네. 전에 갈 수 없을까요? 이거 전에를 네. 가면 네. 이게 여기 등락비율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등락비율을 내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네. 뭐 1대 1.7대 5, 2.4대 5. 근데 오늘은 Thursday가 어디죠? Thursday 거 보세요. 네. Thursday는 이게 목요일 마감이죠. Thursday 거는 decline이 더 많았어요. 시장은 올라갔는데. 그러네요. decline이 더 비슷하네요. 예, 보니까. 지금까지 3일 동안은 다 네. 상승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내려간 쪽으로 갔어요. 근데 시장은 상승했어요. 이게 breath가 되게 약하다 뜻을 해주는 거죠. 맞네요. 보니까 어드밴스 그러니까 올라간 거는 사실상 1,460개의 종목이고 디클라인 그러니까 내려간 종목은 1,497개 그러니까 거의 시장 자체는 강세였는데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거를 negative market breath. 시장은 올라갔는데 breath는 아주 안 좋았다. 그리고 딱 보면 똑같은 지수들이 올라가고 있죠. 정보 기술, 에너지, 소비장 차량권. 그러니까 소비장 차량권은 뭐 애마존 같은 주식들, consumer discretionary stock이죠. 근데 항상 페이스북, 애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 S&P 시장이 한 마이너스 10몇 프로예요. 12%인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S&P 시장이 market cap weight이 있고 equal weight이 있는데 equal weight을 보면 한 12% 다운이에요. 지금 S&P는 한 2%, 3% 2020년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좀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도처럼 닷컴에도 닷컴 주식만 올라가고 나스닥만 올라가고 다른 주식들은 지수도 안 올라갔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은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따가 애플 차트를 보여드리지만 네. 지금은 팀은 항상 bad news도 good news다. good news도 good news다. 그래서 no matter what 뭐 무슨 뉴스가 있어도 지금 시장은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어떤 뉴스로 꺾어질 저는 그 상황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아까 내가 말하던 그 unemployment benefit이랑 그 CARES Act의 그 1,200불을 또 줄 수 있나? 그리고 중요한 뉴스는 8월 15일 날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시 네. 미팅해가지고 그 Phase 1 트레이드 알잖아요. 그것을 계속 왜냐면 중국이 200조어치 농산물을 산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70조밖에 안 샀어요. 그래서 니네들 너 약속 지킬 거가 안 지킬 거가 그걸 8월 15일 날 만나지 않고 비디오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오겠죠. 네, 네.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너무너무 치라는데 네. 여기서 무슨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까요? 그런데 네.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배드 뉴스도 결국에 굿 뉴스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관련해서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런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저는 항상 그 도널드 트럼프가 한 3, 4년 동안 그 트레이드, 차이나 트레이드는 잘 되고 네. 잘 되고 해서 시장 올렸잖아요. 네. 이것도 분명히 트럼프가 무슨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좋은 8월 15일 뉴스만, 좋은 부각시킬 뉴스였다. 거. 걱정하지 마. 트레이드가 또 200조 약속을 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왜냐면 트럼프가 석 달 남았어요. 꾸준히 지금 positive narrative를 계속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애플가 24일 날, 애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4일 날 애플 쉐어스를 4대 1로 쪼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24일 날 그게 정리가 되고 31일부터 애플 주식이
제대로 시장에서 트레이드됩니다. 4분의 1 가격으로. 네. 그러니까 400 지금 40불이잖아요. 네. 한 110불로 이제 트레이드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쟁점은 다우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다우 지수에 애플가 들어있잖아요. 네. 다우를 그러니까 30 주식을 더해서 네. divide by 30이잖아요. 네. 근데 다우 지금 애플가 400불인데 100불로 줄어드니까 네. 다우 지수가 줄어들겠죠. 네, 그걸 참조해야 되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네. 뉴욕 스테이트 티처스 리타이먼트 시스템 되게 큰 기관 투자자예요. 네. 123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뭐 국가로 치면 연기금 같은 네. 그런 것들인데. 네, 뉴욕주 교사 퇴직연금 펀드. 네. 애플을 팔았어요. 어. 그리고 또 오레곤 펜션 펀드. 얘네들은 111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애플을 얘는 완벽하게 팔지는 않고 네. 잠깐만요. 네. 어쨌든 간에 연기금 측에서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팔고 있고 네. 하나는 인텔 샀고 하나는 인텔을 팔았고 네. 뭐 연금 펀드 매니저가 꼭 팔았다고 이거 뭐 정확성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120조를 운영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로직이 있고 어느 정도 네. 나오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걸 좀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둘 다 애플을 팔았고 애플가 4대1로 되는데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은. 4대1로 스플릿 됐다고 뭐 이게 엄청 또 올라갈까? 저는 포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0불이 5불 4개 있는 거랑 똑같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액면 분할을 애플 같은 경우에 실시를 했는데 삼성전자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13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액면 분할해서 5만 3천 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사실상 거래량은 그리 많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도 애플과 관련해서는 뭐 비슷한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그 기관 투자자랑 좀 의견이 똑같습니다. 네. 이 엘리엇 파동을 볼 때는 시장에서도 엘리엇 파동을 좀 모르는 분이 많을 거지만 네. 1, 2, 3, 4, 5가 그려지면 큰 조정이 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힌트는 이 트라이앵글 패턴이 네. 마지막 업사이드 패턴이 나오는 패턴인데 이게 딱 완벽하게 지금 그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번 더 446을 뚫어서 올라가는 다음에 크게 내려올 과정은 저는 한 90%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그렇군요. 그렇다면 애플 말고 이외에 또 뭐 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금 제가 제일로 걱정되는 거는 은행. 은행 주식들이 금융 주식은 왜 안 올라가냐. 지금 KW 뱅크 인덱스, 그러니까 모든 미국 월스트리트 펌에서 따르는 KW 뱅크 인덱스, 이거는 미국의 24개 제일 큰 은행들이 있는 지수죠. 근데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항상 같이 돌아가는데, 항상 같이 도는데 지금 KBW 뱅크 인덱스, 그러니까 시티뱅크, 뱅크 아메리카, 웰스 파고 이런 은행들이 파티시페이트 안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되게 좋고 사업들이 좋으면 은행들이 더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은행들이 제일 크게 파티시페이트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은행들이 이슈가 있어요. 왜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another sign of systemic risk. 체계적 위험 아닌가. 그러니까 Fed가 이 이자를 금리를 내리고 이렇게 QE를 해가지고 머니 프린팅 했는데 네. 이제는 뭐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19년까지는 잘 됐지만 네. 이제 이게 effective하지 않나, 효과가 없나 그런 말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은행주들은 이에 비해서 시장에서는 그리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뭐 안전자산, 안전자산이라고도 좀 말하기도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선 좀 대체자산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그리고 골드까지 모두 우상향 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트코인 전망 아주 좋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볼 때는 한 번 더 내려가고 올라가나 아니면 여기서 상승하나. 근데 지금 엘리엇 파동으로는 3대3 파동이거든요. 이게 아주 파워풀 파동인데 여기서 잘 타시면 어쩌면 15,000불, 17,000불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애널리시스가 지금 엘리엇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점은 증시가 올라갔을 때 사실상 코인도 좀 같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앞으로 시장은 좀 많이 빠질 건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비트코인을 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11,800에 있는데 네. 여기서 엘리엇 파동을 볼 때는 한 며칠 전에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 내가 그때 방송에서도 한번 크게 떨어진 다음에 사야지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슈가 여기서 바로 상승할 거냐, 한 번 더 치고 상승할 거냐. 근데 여기서 배팅하나 여기서 배팅하나 끝에서는 큰 3차 파도가 3회 3차 파도가 기다리는데 이 3회 3차 파도는 15,000불, 17,000불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산 사람은
1,400, 1,500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1,400을 넘으면 여기에 어떤 목 라인이거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만약에 거치면 네. 아니 이 애널리스가 어떻게 좋아도 네. 개런티는 없잖아요. 네, 그래 그렇죠. 조심해야 되니까 1,400 라인을 조심하고 여기서 투자를 하시면 비트코인은 어쩌면 parabolic move도 있을 수 있어요. parabolic은 완전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간다 영어지만. 네, 급등을 급등한다. 한다 이렇게 예, 말씀을 그 말이죠.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현재 지금 1,400선을 이미 넘어선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마지막 가격이 뭐 지금 11,800인가?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4,000선인가요? 저는 달러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달러로. 예, 달러로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500만 원, 600만 원 선을 넘어서면은 비트코인 계속해서 뭐 급등흐름 나올 수 있고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볼 때는 LA 파동 볼 때는 지금 아주 좋은 패턴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제가 또 하나 얘기할 거는 지금 아까 그 우산 쉐입을 말했잖아요. 네. 이거를 잠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닷컴 2000년도 크래시도 네. 이 3년 동안 날짜로 보면 1997년부터 2000까지 이 3년 동안 이 토핑 프레스, 토핑은 프로세스예요. 네. 시간이 걸려요. 2008년도 부동산 위기도 3년 동안, 2007년 동안, 2009년 이 3년 동안 이 우산 쉐입이 보이죠? 네. 지금 봐보세요. Everything, 저는 이걸 everything 보브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everything 보브라고 그러죠. 지금 우산 쉐입 안에 있어요. 2018년부터 3년이 아직 안 거쳤어요. 저는 여기서 LA 파동에서 아직도 여기 2차 파동이 어디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볼 때는 여기서 만약 그리자면 네.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증시 상황부터 비트코인까지 짚고 왔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도 함께 브라이언 킴 대표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와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의 사셨나요?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신제품을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잘 봤고요. 네, 여러 가지 시연이나 관련된 부사장님이 연리를 하셨기 때문에 잘 봤고요. 언팩이 아니고 언팩이죠. 네, 죄송합니다. 예, 앞에 분 살짝 따라해봤습니다. 네, 근데 갤럭시 언팩 행사가 나오면서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앞으로의 동향을 봤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는 단순하게 스마트폰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좀 유기적인 관계로 가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쪽이 이제 이어졌던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인가요? 네, 벌써 시판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쪽은. 근데 제가 구매 후기나 저도 혹시나 바꿀까 싶어서 봤더니 가장 갤럭시 버즈 플러스 전 모델에서 약점 중에 하나가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귀가 아프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삼성전자 제품을 홍보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저희 같이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관련돼서 하나의 트렌드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구매 후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와 함께 또 이제 이어지고 있는 추가적인 태블릿 PC나 이런 동향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스마트폰만 본다고 하게 되면 카메라 성능에 대한 개선이 높죠. 그런 부분들과 함께 폴드2 이번에 나왔던 폴드2는 개인적으로는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 폴드 시리즈를 봤을 때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좀 가벼워진 상태에서 평소 접었을 때 화면도 스마트폰과 비슷하죠. 근데 펼치게 되면은 이제 태블릿 PC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처럼 게임 좋아하는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더 큰 화면과 더 큰 화면에서의 게임과 동영상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가격이 얼마일지는 모르는데 한 200만 원이 안 넘을 걸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확한 출고 가격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바꿀 생각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폴드 1보다는 폴드 2에 대한 시선들이 수요로 창출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변화가 바뀌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또 하나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항상 이제 관련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지난 흐름들과 똑같습니다. 초기에는 기대감이죠. 그러다가 이제 판매가 수치가 늘어난다. 그리고 인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확장 추세로 변하면서 그 부품주나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과거와는 다른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일단 예전과 다른 경우가 지금 이제 상반기 때 고생을 많이 했죠. 코로나19 때문에 스마트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나왔던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이번에 상반기에 나온 여러 가지 스마트폰 부품이나 관련주들의 종목의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이 부진했다가 하반기를 기대하는 현상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연관성이 같이 연결되면서 나올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은 처음에 나오는 기대감 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종목들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까지 반등 시도하다가 꺾이는 모습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출시한 이후에 반응을 좀 보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제 일단 판매량에 대한 그리고 또 사전 예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겠죠.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폴더블 관련주 쪽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KH 바텍인데 저는 그보다 오히려 파인테크닉스라는 종목의 동향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고점을 시도하다가 약간 좀 무거워지고 있는데 주가 탄력과 판매량의 변화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중요한 게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번에 갤럭시 노트 12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캠시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제 장중에 반등 시도하다가 좀 다 무거워져 있는 상황들인데 이쪽에 대한 동향들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먼저 작용하다가 이제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추가적으로 진입하지 마시고요. 기사 추가적인 뉴스 플로우를 따라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으로 보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가격 때문에 약간 무거워지다가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또 다시 기관도 같이 매수를 했고요. 그런 쪽의 변화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들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아직 해답을 못 주고 있고요. 오히려 스마트폰 쪽이 회복을 기대를 하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흐름들도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한 5만 5천 원대에서 6만 원대 사이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반도체 가격들이 반등하나 이 부분을 좀 더 노려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오는 구간대에서 미리 박스권, 그러니까 5만 5천 원에서 어떤 6만 원이다라고 하면 반을 뚝 잘라서 5만 7,500원대 밑에서는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큰 모멘텀이 없는데 6만 원대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잠깐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고 그런 전략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삼성전자 짚고 왔고 어제 시장에서 핫했던 업종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동차 업종이죠. 어제 현대차가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늘 대표님께서 외치시던 이 기승전 현대차, 드디어 현대차가 신고가 경신했는데 기아차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외치었다는 것은 조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좀 너무하시고요. 네, 그냥 간곡히 부탁드렸죠. 제발 사시라고요.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제도 여러 가지 연락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직도 사야 되느냐라고 얘기도 많이 받았는데요.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앵커님은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한 10만 원대에서 14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으면은 올해 한 두 달, 세 달 만에 이 정도 빠르게 올라왔는데 45% 오른 주가를 지금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너무 과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자동차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네,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미국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 동향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어떤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먼저 나오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더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단기적으로는 바짝 또 어떤 거래와 어떤 주가 탄력들이 보여줬으니까 한 2, 3일 정도 눌림목이나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관점으로 봤었을 때 중요한 키워드가 딱 두 개입니다. 현대차는 일단 회복이고요. 특히 지금까지 상반기에 부진했던 모습들을 회복한다는 관점 쪽에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장 동력입니다. 특히 현대차 같이 만년 저평가를 받았던 종목들이 어떤 시장에서 관심, 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이런 어떤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과 같은 성장 동력이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지금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가치 투자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얘기죠. 가치 투자 무조건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에 대한 저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어떤 모멘텀으로 탈피하느냐 이 부분이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대차는 답을 주고 있는 게 친환경 쪽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전기차 충분히 쫓아가고 있죠. 게다가 뭐 수소차는 아직 보이는 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열일하고 있어서 다음에 정부 정책과 같이 이어지게 되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겁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들까지 답을 주고 있다라고 되면 지금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던 얘기가 현대차 그냥 PBR 한 배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5만 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아직 14만 원대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저점에서 많이 올랐냐를 따지기보다 앞으로 적정 주가의 밸류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혹시나 아직 가격이 오지 않았던 14만 5천 원에 덜컥 사셨다고 하더라도 참게 되면 오히려 다음 단계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통 어제 많이 제가 얘기 들었던 경제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저한테 물었던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지금 15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강력한 두터운 벽이 있어서 이를 돌파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어떤 저평가가 해소된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 가지고 통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부랴부랴 늦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지금이라도 차라리 한 주 사시고 밀렸을 때마다 계속 보강시켜서 나가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일단 이 밑에 이제 동생이죠. 동생과 그리고 또 같이 밸류체인을 나가고 있는 회사 쪽에서 일단 현대차를 보면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제가 드는 고민은 이제 부품주들도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는 쪽을 다 같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쪽을 같이 충분히 해줄 수 있느냐는 이번에 실적 발표 앞으로의 기업의 IR 쪽에 달려있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관련된 부품주 쪽으로 확장시키면서 이쪽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현대차만 보자. 현대차를 대장주로 보고 움직이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전략으로 계속 끌고 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사실상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뉴스에 장중한 때는 80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보니까 장 막판에 좀 빠지더라고요.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죠. 좋고 지금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얘기가 그겁니다. 치료제 백신 관련된 쪽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매도 같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오는데 신풍제약대였었죠. 예, 근데 어차피 기승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아닐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왜냐하면은 최대 CMO 그러니까 즉 위탁 생산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모더나가 개발을 하든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을 하든 누가 개발을 하든 간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위탁을 줘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 어떤 반도체 쪽에서 비메모리 쪽은 가장 크게 열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대만의 TSMC죠. 그만큼 파운드리 쪽에서 즉 위탁 생산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쪽이 또 하나의 강점으로 떠오르는 그래서 을이라고 하더라도 슈퍼 을이 되는 관계죠.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누가 개발을 했던 간에 대량 생산하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의뢰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의리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의료값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제때 공급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줄래요? 라고 이렇게 살짝 써볼 수 있는 단계가 슈퍼 의뢰 단계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상은 조금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주도 상반기에만 1조 7천억 받았습니다. 이번 계약도 치료제 백신 관련된 쪽이 작년 매출의 한 63% 정도까지 받을 정도로 어떤 위탁 생산에 대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과 어떤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제 바이오주의 가장 큰 한계가 또 이거죠. 밸류에 대한 부담들, 즉 수주 많고 여러 가지 성장성은 좋겠는데 지금 가격대에서 덜컥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심은 높으되 어떤 매매에 대한 분위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약간 좀 타이밍을 보셨다가 한 단계 좀 레벨 다운되든가 아니면 차익 매물 때문에 조금 더 무거워지든가 하는 단계를 노려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당연히 비중을 모아가는 게 맞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되 지금 여기서 덜컥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덜컥 사는, 그래서 특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다 한 번에 사기는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밀리면 계속 담아가자, 이런 전략 쪽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짚고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금요일 아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와 광주, 경남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울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종일 이어지겠고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와 경북 북부는 오전부터, 강원도와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과 함께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며 대기의 불안정이 더욱 심해지겠고요. 이에 따라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그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최고 200에서 많게는 3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5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아주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23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26도에 머물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 23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속초와 울진 26도, 강릉은 27도가 예상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와 부산 26도, 대구 28도, 제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과 동해상에서 최고 2.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